모든 생물들은 간단한 생물에서 시작하여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늘날의 복잡한 생물로 진화된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종류 안에서 유전적 재조합에 의해 지금의 다양한 생물들로 변화된 것일까요?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1859년에 진화 과정으로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종의 기원을 출판한 사람입니다. 1831년 비그로의 박물학자로 제안받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된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에 도착했을 때 다양한 크기와 부리 모양의 핀치새들을 보고 그 모양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 핀치새라는 종류를 뛰어넘어 다른 종류의 새로 변하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변화가 단지 핀치새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은 이와 같은 변화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어 아주 단순한 생물에서 진화되어 왔다고 여긴 것이죠. 그러나 핀치새가 다양한 모양을 보여준다고 해서 진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변한다고 모두 진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진화와 변이라는 단어입니다. 진화는 유전적 한계를 뛰어넘어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반면에 변이는 종류를 뛰어넘지 못하고 유전적 한계, 즉 한 종류 안에서만 다양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암수 한 쌍의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부모로부터 온 유전 정보의 재조합에 의해서 다양해지지만 여전히 개라는 종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를 변이라고 합니다. 핀치새 이야기는 진화가 아니라 변이를 말합니다. 그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여전히 핀치새이며 그 종류 안에서 다양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윈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의 변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변이를 진화로 오해한 다윈의 진화론은 빠른 속도로 유럽에 퍼졌습니다. 과학자들이 변이에 대한 개념을 잡기 시작한 것은 유전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유전 법칙을 언급할 때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그레고리 멘델입니다. 성직자 멘델은 자신이 머물렀던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완두콩 실험을 통하여 모양과 색깔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수학적 법칙과 맞아떨어지며 앞으로 어떤 확률로 나올 것이란 것까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같은 종류 안에서 유전 정보의 재조합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나타냄을 알았으며 역으로 말하자면 완두콩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그 다양성이 유전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여전히 완두콩이라는 종류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유전 법칙이 담겨있던 멘델의 논문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될 때와 비슷한 1866년에 발표되었지만 멘델이 과학자가 아닌 성직자였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논문지에 실리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읽은 과학자가 당시에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멘델의 논문은 그가 죽은 뒤 논문이 발표된 지 35년이 지난 1900년에서야 학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진화론이 세상에 널리 퍼진 다음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만약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표 당시에만 알려졌어도 진화론이 그렇게 세상에 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과정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모두 한 종류에서만 다양해지는 변이였기 때문입니다.